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숨이 편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아마 집 문을 닫고 혼자 있었던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이 피곤해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뇌 구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게요. 뇌 안에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 신호를 감지하는 곳,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분시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붙이는 곳. 그런데 사람마다 이 두 영역이 작동하는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변 신호를 대충 걸러내면서 살아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접시 소리, 옆 테이블 대화, 누군가의 표정 변화까지 동시에 다 들어와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왜 혼자 방전된 느낌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처리한 정보의 양이 애초에 달랐던 거예요. 뇌 안에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 신호를 감지하는 곳,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 톤, 공간의 분위기 같은 걸 처리해요.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붙이는 곳. 그런데 사람마다 이 두 영역이 작동하는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변 신호를 대충 걸러내면서 살아요.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그냥 맛있다, 즐겁다로 끝나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접시, 소리, 옆 테이블, 대화, 형광등, 깜빡임, 누군가의 표정 변화까지 동시에 다 들어와요. 이 사람에게 그 식당은 다른 사람의 2배, 3배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왜 혼자 방전된 느낌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처리한 정보의 양이 애초에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는 다른 걸까요? 집이 단순히 편한 공간이어서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예측할 수 없는 대화,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 예측할 수 없는 소음. 뇌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계속 반응해야 해요. 대응 준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달라요. 조명도 내가 정하고, 소리도 내가 정하고, 대화도 내가 정해요. 뇌가 경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자기 뇌에 맞는 환경을 정확히 알고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뇌의 분석 판단 영역 활동량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요. 쉬는 순간에도 뇌가 끊임없이 처리하고 해석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뇌를 가진 사람한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겉도는 대화에서 유독 힘이 빠져요. 모임 자리에서 이런 경험 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데 아무도 진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는 느낌. 각자 다음에 할 말 준비하면서 듣는 척하는 그 흐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에너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요. 이건 사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만 있는 교류에 뇌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걸 억지로 먹는 것처럼 시간을 써도 허전한 느낌이 남아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진짜 연결을 느끼는 대화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에너지가 오히려 차오르기도 해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연결에 대한 기준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뭔가가 만들어져요. 밖에서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를 깊이 읽거나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거나 조용히 뭔가를 완성시키고 있어요. 이런 완전한 몰입 상태에는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끼어들지 않는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이 확보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생겨요. 뭔가를 깊이 쌓아가는 사람과 자극만 소비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낭비처럼 보이는 건 그 시간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바깥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관계의 질을 수보다 먼저 봐요.
이 사람들은 보통 넓게 알고 지내는 것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해요. 그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만나고 나서 며칠을 회복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돌아올 때 뭔가 더 빠져있는 느낌. 그런 자리를 한번 겪으면 자동으로 선별하게 돼요. 반면 만나고 나서 오히려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은 달라요. 에너지를 쓰고도 뭔가 남아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명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설계된 뇌를 갖고 있어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어요. 나가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와요. 그 순간을 덜 소진되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나가기 전에 오늘밖에 썼을 수 있는 힘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처음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먼저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써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틈을 만들어요. 화장실에서 1분이든 잠깐 밖에 나가서 공기를 마시든. 그리고 힘이 절반쯤 빠졌다는 느낌이 오면 미련 없이 자리를 마무리해요.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읽고 관리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화면을 켜는 건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지친 뇌에 또 다른 자극을 쏟아붓는 거예요. 돌아오면 먼저 조명을 낮추고 5분 정도 아무 소리 없이 있어봐요. 그 5분이 생각보다 많은 걸 돌려줘요.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럴 때 방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잠깐 숨 쉬고 나서 요즘 혼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라고 여유 있게 말하면 충분해요. 그 여유가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를 바꿔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집을 좋아하는 건 도피가 아니에요. 바깥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남들에게 맞출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알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고 자기한테 맞는 속도로 사는 것. 그게 사회성의 결핍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시작이에요. 집에서 보내는 그 시간 낭비 아니에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